특히 태양 숭배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긴 하는데 태양신 라, 그 다음에 저 뭐지? 인도의 태양신, 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태양신은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다 중요한데, 중국에서는 까마귀예요. 준호가 태양신이고. 근데 그렇게 뭐 다 되는데, 중요한데, 태양은 언제나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신격이 높지가 않아. 그리고 벼락은 컨트롤이 안 되고 우리가 이 인간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벼락신이 레벨이 높아. 최고의 신들은 벼락신, 그 다음에 화산신이에요. 벼락신, 화산신. 신들의 구조를 보면. 그리고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화산신이에요. 화산신. 걔 원래는 화산신. 걔 원래는 화산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태양신이 생각보다는 좀 나죠. 그 대신에 태양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겨울을 맞아서 동지 때 죽어가다가 다시 거기서부터 부활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활의 명절이 동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활의 명절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동짓날을 나중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과정에서 동지를 예수 생일로다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문화가 있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데는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서역 지역입니다. 거기가 건조 지역되고 덥고 건조하고 약간 사막 쪽이거든요. 그럼 묻어 놓으면 다 부활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집트에 피라밋에만 미이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피라밋 주변으로도 미이라가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부패하는 것보다 피부 건조 속도가 빠르면, 제일 먼저 어디가 부패하냐면, 여러분 그냥 생각해봐. 어디가 부패할 것 같아? 여러분이 죽었어. 제일 먼저 어디가 썩을까? 눈입니다. 수분 함량 높고 노출돼 있죠. 아니 그렇잖아. 그 다음에 위하고 장 쪽이에요. 여기에 왜 그러냐면, 걔가 그 안에 미생물들이 계속 이렇게 먹으면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게 그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컨트롤이 되면서 그 안에 것만 해야 되는데 이제 밖에 것까지 하게 되는 거지. 걔네가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컨트롤을 못,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배가 이렇게 임신부처럼 또 나옵니다, 여러분. 드라이 아이스 많이 넣어주면 안 나와. 드라이 아이스 많이 넣어주면 안 나오고, 안 그러면 그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차요. 진짜라니까. 그렇게. 그래서 거기가 부패가 되는데, 그게 수분이 너무 빨리 건조돼서 황태가 되면 피부가 이렇게 쫙 오그라들거든. 그러면 산소가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눈은 어쩔 수가 없고, 이게 전부 그러니까 미생물도 산소가 없으면 쥐가 어떻게 살 거야? 숨 막혀서 이제 킥킥거리다 죽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자연미라. 자연미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집트에서 부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기독교는 왜 부활 문화가 있느냐면,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했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고, 걔가 탈출한 게 모세잖아. 그리고 걔네가 탈출해서도 중동 쪽이라서, 더운 쪽이라서 그러한 시체 넣어놓으면 그게 미라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니까. 그냥 천연 미라가 된다니까. 그거 만약에 중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서역 쪽에 사람 죽자마자 그거 모래로다가 묻어버리잖아요. 그럼 거의 미라 될 겁니다. 왜? 밖에 내놓으면 그나마 이게 조금 미생물 번식이 되는데, 모래 속으로 들어가면 수분이 더 빨리 증발해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가죽 이렇게 딱 마른 명태 껍질 같이 이렇게 딱 쌓여져.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실크로드 쪽에 가면 저쪽 서역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중국에서 그 실크로드 초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면 미이라 같은 게 거기 전시돼 있고 그래요. 가보면. 근데 그거를 난 그거 전시하는 거 보고 내가 굉장히 놀랐거든. 보통 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항온항습을 합니다.
인간이 오래 사는 이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거예요. 진짜 이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와 관련해서는 빨간 약의 발견. 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의 분리. 그러니까 물이 깨끗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사람들이 일찍 돌아가신 게 그 약수 먹고 다 죽은 거예요. 약수인 줄 알았던 그 물들이 사실은 지금 다 금지로 떨어졌죠. 산에 가봐. 여러분 어렸을 때 약수터들 물이 안 나오느냐? 나옵니다. 하지만 다 없앴어요. 왜? 검사해 보니까 수돗물만 못하지. 수돗물 녹물이라던데 약수보다 나. 그리고 산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야 월정사도 생수 먹어. 월정사도 생수 먹어. 월정사도 생수 먹어. 나나 진짜 그냥 맹물 먹어. 나는 원래 수돗물도 잘 마시고 그런데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근데 그게 지하수나 안 그러면 산에 내려오는 물 써보면 특징이 뭐냐면 그 양변기가 달라요. 그냥 우리가 상수도 수돗물 쓰면 양변기 청소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해도 돼. 예를 들면 그러면 지하수를 쓰거나 저걸 쓰잖아요. 그러면 저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돼. 진짜 끼는 양 자체가 달라.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직수를 쓰는 데가 훨씬 깨끗하고 물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맨 위에 그 꼭대기에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 거기 그 사람도 옛날에 그 영화 보면 들어가서 죽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물 틀었더니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뭐 이런 거. 재밌잖아. 괜찮아. 그거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가서 죽어도 머리카락 안 나. 그런 공포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어. 재밌잖아. 그러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수 쓰면 훨씬 청소 덜 해도 돼요. 아니 그거 못 느끼셨어? 근데 옛날에는 수압이 낮아가지고 전부 위에 물탱크 놨었거든요. 지금은 언간하게 높지 않으면 물탱크 없어도 돼요. 근데 뭐 정고층은 방법이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물, 상하수도하고 빨간약하고 그 다음에 비누의 발견이 엄청난, 이게 세균 통제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외상과 관련된 세균 통제. 그리고 안에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스피린이지. 아스피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항온항습이에요. 항온항습이 되면 훨씬 오래 살고,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탱탱한 건 항온항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많이 노출되고 많이 쏘댕기지 않으면 차이가 엄청 크죠. 맞잖아. 그리고 햇빛에 나가는 사람도 열심히 잘 바르고 다니면 저게 저렇게 유난을 떨면서 찍어 바르네 라고 하지만 10년 지나면 차이가 느껴집니다. 있습니다. 있어. 그래서 그게 뭐 별 차이가 있을까 하지만 요게 수명을 올리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항온항습이 되는 거거든요. 항온항습이 우리나라가 약간 도시국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서 별 일이 없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같은 통제된 공간을 통제해 버리는 거예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항온항습이 훨씬 잘 돼. 생각을 해봐. 그럴 것 같지 않아? 공기가 안 좋아. 그러면 저거 쓰면 되잖아. 공기청정기. 그게 만약에 단독주택이면 공기청정기 잘 감당 안 됩니다. 맞잖아. 근데 아파트는 감당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항온항습이 들어가 버리면, 훨씬, 그거는 뭘로도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집안에서 항온항습 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추우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야, 이게. 건조하면 가습기 같은 거 틀어놓든지, 수건이라도 말리든지 하는 거고.
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밖에 나오면 바로 차를 타지. 차를 타서 어딘가로 또 기어 들어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겨울에 옷을 얇게 입는 사람들이 그 밖에서 노출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코트 같은 거 입으면 귀찮거든. 그러니까 잠깐 참는 거야. 저한테도 사람들이 물어볼 때 안 추워요? 이렇게 얘기하든 추워. 근데 불편한 거보다 추운 게 나으니까 버티는 거야. 선택이 선택. 코트를 하나 더 입을 거냐? 쉽게 말해서.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렸을 때가 아니고 여러분 좀 젊으셨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진짜 밍크코트 같은 거 많이 입었다니까. 그게 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밍크코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 그때는 다 이렇게 막 독일군들 같이 이렇게 밍크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줄져 쫙 이렇게 돼 있는 거, 긴 거 이런 거 입었었어. 그런 거 하나 없으면 또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가방 하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거 한 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던. 근데 지금은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차가 발전해서. 그리고 더 발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있는 사람들은 밍코트를 또 입습니다. 왠지 알아? 이제 쩌리들은 지가 벗고 다시 운전해야 되고 이러니까 귀찮은 거고, 진짜 있는 사람은 다 받아주고 운전을 해주거든.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별로 불편할 게 없는 거지. 근데 혼자서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저처럼 행동하는 게 맞아. 추위를 선택할 거냐? 불편을 선택할 거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온항습의 효과라고 하는 거는 고건축을 보면 100% 드러납니다. 이게 시멘트 건축은 잘 안 드러나고 고건축이 나무로 돼 있잖아. 근데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다 들어본 얘기예요. 집이 그 사람이 살아야지. 그 청주에 흥덕사 예전에 지어놨을 때 그 문제가 벌어졌죠. 흥덕사가 어떤 절이냐면 청주에서 시에서 그거를 복원을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 직지가 찍힌 데가 흥덕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그러니까 이제 그 관광 상품화 시키고, 그다음에 청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별 것도 없으니까 의미 부여를 하고 도시에 뭔가를 브랜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흥덕사를 절이지만 복구를 하는 거지. 이해되잖아. 야, 내가 시장이라도 할 것 같은데? 근데 복구만 했지 거기에 스님이 가서 살게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금방 사가 을씨년스럽게 되고, 그거는 향교나 이런 데도 비슷해요. 그게 사람이 차라리 살게 해야 돼. 그러면 사람이 공적 자금이 든데 불교에 주기도 애매한 거야, 기관장 입장에서는. 그럼 요걸 태바가지로 먹을 수도 있거든. 야, 이게 무슨 뭐 지구들이 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돈 들여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욕을 먹을 상황이 돼. 그 다음에 향교나 이런 데도 국가적으로 돈을 들여서 뭐 이렇게 보수를 하더라도 사람을 살게 할 거냐의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살 사람도 별로 없어, 막말로 얘기해서. 중국도 마찬가지다. 민속마을 이런 데 있잖아요. 살 사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한테 돈까지 주면서 살으라 그래. 예. 왜냐면 을씨년스러워지거든. 근데 사람이 살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화재 같은 게 날 우려가 있어요. 전기 써야 되지. 뭐 목조가 당연히 그렇겠지. 그 다음에 한옥이 추우니까 뭐 보존한방 같은 거 쓰다가 잘못하면 불 나는 거고. 그럼 비워놓으면 을씨년스럽고 다 금방 쇠락하거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선생님 그 말씀 제가 들으면서 저거는 진짜 맞구나. 그 건축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맞긴 맞구나. 이유는 딱 한 가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막 인간에게서 뭐 기운이 있어서 그 기운으로 그게 뭐 유지가 된다. 다 개구라고요. 항온항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더우면 사람이 살면 문을 열어놓고, 추우면 문을 닫고 난방을 하고, 그러면서 온도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습도를 맞춰주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나무니까 그게 이제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기준들을 안 맞춰줘 버리면 나무니까 더 빨리 사가버리는 거예요. 예. 시멘트하고는 또 다르잖아. 그게 돌 건축이면, 파르테논 신전처럼 돌 건축이면 항온항습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어쩌라고가 되는 거죠.
근데 생물은 죽어도 반응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마른 황태도 습도 잘못 맞추면 곰팡이 슬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도라고 차이거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온항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피부를 좋게 하고 싶으면 항온항습 조건이라는 걸 언제 생각하면 돼. 예, 그리고 이게 오래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요. 야, 이 조건을 만약에 맞추고 있으면 안 죽는다. 쉽게 안 죽는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안 받으면 빨리 죽는다.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예,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사람이 의욕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그거 있었는데 비버릴제 그 돈 많은 사람들 사는 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수명이 짧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의료시설이나 이런 거를 다 수천억씩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봤더니 스트레스를 너무 안 받더라.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람들은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좁은데 밀집돼 있고 자기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는 저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야 사실 사람이 발전하고 삶의 맛도 있는 거거든. 예. 물론 그거를 이제 못 이길 정도의 스트레스가 되면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주역에서 이렇게 태양의 부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동지를 태양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시조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태양의 부활이니까 거기에 팥을 넣고 새알이 부활이라니까. 새알이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알은 결국 부활을 상징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부활절에 계란 까먹고 그러고 있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다 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는 거고.